할인율. 아 그러면 그 칠판 가리기만 하지 않죠, 이거 때문에. 자, 일단 채점은 해봤을 거고 틀린 거 계산이니까 틀린 거 고칠 건데 혹시 좀 잘 안 되고 좀 헷갈린 문제가 있었나? 자, 26, 27, 28, 29쪽까지 중에서 일단 29쪽까지 중에서는 3-2번 제곱근표 이용해서 그거 자 3-2번 자 페이지 28쪽에 자 3-2번 문제 보면은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값을 구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루트 1.32는 찾았을 거고 아니 못 구해가지고. 자 루트 123인데 너무 크잖아. 표에는 1부터 1.3까지밖에 없는데 너무 크잖아. 얘는 적절히 10의 거듭제곱을 활용해서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소수점 10의 제곱, 100의 제곱, 1000의 제곱 소수점 둘, 넷, 6개씩 움직이라 했습니다. 짝수개씩. 자 소수점 2개 앞으로 가면은 즉 123은 1.23 곱하기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10의 제곱 루트 밖으로 나오면 10 루트 1.23. 그럼 보기에서 표에서 1.23 찾으면 루트 1.23이 몇인데요? 1.109. 그러면 10 곱해서 11.0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자 3-2번 보이 몇 번으로 해서 틀렸어요? 자 5번 보기를 보면 자 5번 보기를 보면 루트 0.0124입니다. 그럼 얘도 자 소수점 두 자리 뒤로 가면은 소수점 두 자리 뒤로 가면은 1.24에다가 몇을 곱하면 100분의 1을 곱하면 1.24에다가 100분의 1 곱하면 0.0124 되잖아요. 100분의 1 루트 밖으로 나가면 10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10분의 루트 1.24. 그럼 1.24 자 그 표에서 1.24 루트 1.24 찾으면 1.2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1.114란 말이야. 나누기 10이니까 0.1114가 되겠죠. 그럼 5번은 맞는 거죠. 자, 4번 루트 4번 보기 루트 10.1인데 자 10.1 일단 표에 없죠. 표에 없죠. 그럼 소수점 두 자리를 이동을 시켜도 0.01이란 말이야. 0.01 찾을 수 있어요? 표에서? 못 찾잖아요. 그러면 4번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표에서는. 됐습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자, 30쪽부터 32쪽까지 중에 요 교과서 기본 테스트 중에서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5번? 아니야? 30쪽부터 32쪽 교과서 기본 테스트, 기본 문제 내기 다. 기본 테스트 중에서 잘 안 되는 문제 있었어요? 19번 다 풀었습니까? 19번? 19번 쌤이 힌트 줬었죠? 요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A 곱하기 B가 10인데 주어진 식에는 A 곱하기 B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앞에 있는 A를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19번 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33쪽도 다 풀어봤어? 33쪽? 33쪽 다 괜찮아요? 4번?
자, 33쪽의 4번 문제를 봅시다. 33쪽의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0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자, 33쪽의 4번 문제입니다. 자,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0. 이거를 이렇게 접는데요. 자, 이렇게 접으면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넓이가 반이 되겠지. 넓이가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해보면 되잖아요.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4루트 30 제곱하면 되잖아요. 4, 4, 16에 루트 30 제곱하면은 그냥 30. 이게 넓이가 480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넓이가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몇 단계? 4단계까지니까 넓이가 4단계 넓이가 몇이겠어요? 16분의 1 하면 되잖아요. 넓이가 30. 넓이는 30. 자, 근데 뭐 구하랬어? 넓이가 아니라 이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잖아. 루트 30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33쪽의 4번 문제였어요. 넓이는 30인데 변의 길이 구하래. 변의 길이. 자, 그 다음 이제 계산 문제였죠. 35, 36, 37쪽. 혹시 뭐 계산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런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38쪽을 봅시다. 자, 38쪽에 유형 4랑 유형 5를 좀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자, 4-1번 문제를 봅시다. 38쪽에 4-1. 자, 뭐를 구하라? A는 3루트 2 빼기 1. B는 2 플러스 루트 2. C는 2루트 3 빼기 1입니다. 자, 대소관계 크기를 비교하랬잖아요. 우리 첫날, 둘째 날인가? 첫날 무리수, 실수 크기 비교할 때, 실수 크기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했어요? 두 수를 빼서 두 수를 빼서 얘가 양수면 앞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큰 거야? 뺐는데 양수면 앞에 숫자가 더 큰 거였죠? 뺐는데 음수면 뒤에 숫자가 더 큰 거였고요. 자, 우리 비교를 해보자. A 빼기 B를 계산해 봅시다. 자, 3루트 2 빼기 1에서 2 플러스 루트 2를 빼주면, 자, 빼주면 3루트 2 빼기 1 빼기 2 빼기 루트 2 계산해주면 루트 2 루트 2 빼기 3이잖아요. 맞죠? 자, 그럼 2 루트 2가 루트 몇이죠?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8. 그럼 루트 8 빼기 3은 루트 9잖아요. 그럼 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얘는 음수잖아요. 그러면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예요. 그럼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크죠. A가 B보다 크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게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고, 이제 우리 풀 때는 사실 이렇게 풀면 좋은데 시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요렇게 풀 수 있겠죠. 자, 3루트 2 빼기 1이잖아요. 3루트 2는 자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18이죠. 자 루트 18 빼기 1입니다. 루트 18이 대충 몇 정도죠? 루트 16보다는 크잖아. 그럼 4점 몇이잖아요. 4점 몇에서 1 빼면은 3점 몇 나올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가 더하기 루트 2인데 루트 2가 1점 몇이잖아요. 더하면 얘도 3점 몇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 2루트 3이면 2, 2는 4, 4, 3, 12 루트 12 빼기 1이잖아요. 루트 12 대충 몇이죠? 루트 9보다는 크니까 3점 몇. 3점 몇에서 1 빼면은 2점 몇입니다. 자, 그래서 C가 제일 작은 건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C가 제일 작을 거고요. 근데 여기 3점 몇 똑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지금 했던 것처럼 정석대로 해야지. 어쩔 수 없지. 근데 얘가 만약에 4점 몇, 3점 몇, 2점 몇 나왔다. 그럼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바로 대소 비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여기 3점 몇몇몇, 3점 몇몇몇 똑같이 나오면은 이때는 아쉽지만 정석대로 다시 계산해 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소를 비교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추가로 보세요. 얘가 3점 몇몇몇이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3이 정수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 부르고요. 이 나머지 부분이지 점 몇몇몇 돼 있는 이 부분을 소수 부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런데 자, 2.53 유한소수입니다. 자, 유한소수의 정수 부분은 2예요. 소수 부분은 0.53이고요. 자, 근데 루트 3이라는 숫자를 보자. 얘가 1.717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뒤에 숫자가 더 있죠. 더 있는데 반올림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0.717인가? 정확한 값이 아니죠. 그 대략적인 근사값이잖아. 근데 정확한 값을 알고 싶어요. 진짜 정확한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2.53에서 정수가 2잖아요. 그럼 정수 부분을 뺀 나머지 0.53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나머지가 소수 부분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다. 정확한 값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남는 게 소수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위에 우리가 쓴 이 녀석 3루트 2 빼기 1 이 녀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얘는 3점 몇이니까 얘는 정수 부분은 몇인 거야? 3인 거고 소수 부분은 이 무리수 3루트 2 빼기 1에서 정수 부분 3을 빼주면 된다. 그럼 얘는 3루트 마이너스 3루트 2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는 소리예요.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나머지가 소수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수 부분이니까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으로 나와야 돼요. 소수 부분이 막 3점 몇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은 5-1번을 한번 풀어보자. 5-1번 풀어볼까 지금? 쉽지? 루트 5가 대충 몇 정도인지 아니까. 뭐지? 정수번호 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무리수 전체에서 정수 부분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대충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은지는 구할 수 있잖아. 루트 5면은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으니까 루트 5는 2점 몇이죠? 루트 5는 2점 몇이죠? 그럼 정수 부분이 2인 거야. 그럼 소수 부분은 루트 5에서 2를 빼면 되지. 루트 5 빼기 2. 더 이상 계산은 안 되죠. 루트 5 빼기 2까지가 그러면 소수 부분은 루트 5 빼기 2죠. 그냥 루트 5 빼기 2. 그 다음에 그럼 2a 더하기 4 하면은 뭐 나와요? 2루트 5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그럼 만약에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자, 5 마이너스 루트 2. 5 마이너스 루트 2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라 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그럼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요것도 이제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정석대로 해볼게. 너네 중2 때 봤던 부등식의 성질 이용할 겁니다. 자, 루트 2는 몇보다 크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죠? 맞죠? 루트 2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 2의 범위를 가지고 5 빼기 루트 2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우리 중2 때 했던 내용이잖아. 부등식의 성질. x의 범위 주고 뭐 a는 3x 플러스 2일 때 x의 범위 주고 a의 범위 구하라 하면 요 모양으로 만들어서 범위를 구했었습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자, 루트 2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큰 걸로 바뀌겠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5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니까 5를 전부 더해주면 3보다 크고 5 마이너스 루트 2는 4보다는 작다. 그러면 이게 3점 몇인 거잖아.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은 3인 거고 소수 부분은 저 무리수 5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무리수에서 3을 빼면 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소수 부분이 나온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5-2번 해볼까요? 자, 5-2번 숫자만 조금 달라서 5-2번
4 빼기 루트 6의 정수 부분을 A. 수연아 A 구해봤어? 네. 4 빼기 루트 6의 정수 부분을 A로 한대요. 네. 정수 부분 구해봤어요? 네. 몇이에요? 3이라고? 네. 아닐걸? 쪽에 뭐라지? 루트 6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루트 6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죠? 근데 4 마이너스 루트 6은 4를 다 더하면 되니까 2보다 작고 1보다 크잖아요. 정수 부분이 몇인 거야? 1인 거죠. 정수 부분이 1인 거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한다?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한다? 이 무리수 4 빼기 루트 6에서 1 빼면 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6 요게 소수 부분입니다. 그러면 A 빼기 B를 구하라. 1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6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5-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로 또 풀어보면 되겠죠. 38쪽부터 숙제로 풀면 되고, 계산 차근차근 연습해봐야 그래야 뒤에 가면 더 복잡한 식들 나오니까 차근차근 연습해보세요. 항상 유리화시키는 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루트 밖으로 꺼내는 거 이거 계속 습관 들여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맨날 약분 안 한다고 혼나듯이 초등학교 야 약분 하랬잖아. 깜빡했어요. 그러다 이제 익숙해졌잖아. 약분하는 게 뭐처럼. 자, 그럼 이제 페이지 44쪽. 왜 뭐 때문에? 민성이의 소식과 제 필통의 행방. 너 필통을 민선이가 가져갔어? 아니요, 딴 얘기긴 한데 민성이 왜 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왜 하나? 왜 오냐고? 나 가서 몰라. 그 뭐야 저쪽 초본에 전화했던 것 같은데? 뭐 자느라 안 오진 않겠지. 갑자기 있어. 일단 정비는 오려나? 자, 페이지 44쪽을 봅시다. 자, 44쪽에 뭐가 나오냐? 곱셈, 자,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숫자 곱하기 다항식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 뭐 이용하면 돼? 분배 법칙.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것도 할 줄 알잖아. 분배 법칙 맞죠? 식과 식을 곱할 때 분배 법칙을 썼었죠. 그러면 자 숫자 곱하기 다항식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중2 때 했잖아. 그 다음에 뭘 하겠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해보자. 자, 만약에 A 플러스 B 곱하기 2A 빼기 C다. 이걸 계산하여라.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분배 법칙을 할 건데요. 자, 분배 법칙 이렇게 하면 됩니다. A로 먼저 얘랑 곱해주고요. B도 한 번 더 얘랑 곱해주고요. 그래서 A랑 얘랑 곱해서 2A 제곱 A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C B랑 얘랑 곱하면 2AB
B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BC. 일부러 동류항 안 나오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고 동류항이 있어. 그럼 동류항까지 계산을 해줘야 계산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도 분배 법칙으로 풀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거 아니죠?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되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3A 마이너스 B 플러스 7. 그럼 얘는 A로 3번, B로 3번, C로 3번 분배 법칙 한 다음에 동류항 찾아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너무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몇몇 특별하게 생긴 다항식의 곱셈을 우리가 공식처럼 외워서 풀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배우는 곱셈 공식입니다. 다항식의 곱셈을 하는 공식이에요. 중학교 때 5개가 나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은 요 5개 추가로 해서 16개가 나옵니다. 총 16개가. 그러니까 중2 때 좀 이따 쓰겠지만 자 써볼까? 자, 뭐 배우냐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T 요렇게 5개를 배우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여기 2개짜리 제곱을 해봤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3개짜리 한 3개짜리 제곱을 한다거나 한 2개짜리 세제곱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항식 2개를 곱해봤으니까 다항식 3개를 곱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럼 뭐 이제 고등학교 한 2년 뒤에 본인들한테 맡기면 되고 그거는 아니지 2년 뒤가 아니지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고등학교 걸 좀 맛보기를 하고 있겠지. 지금 우리가 3학년 1학기 맛보기 하듯이 너무 쓰는 내년 이맘때쯤은 고등학교 거 좀 찍먹해보고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자,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얘는 acx제곱 플러스 ad 더하기 bc x 플러스 bd 이렇게 되는데 이 곱셈 공식이 말 그대로 특별한 모양이 나오는 이런 곱셈식들을 우리가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잖아요. 그렇지? 분배 법칙을 해. 이렇게 곱하면 a 제곱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AB가 나오고요. 자, 요렇게 해도 AB가 나오고요. 요렇게 하면 B제곱 나오잖아요. 그래서 A제곱이 있고 AB가 2개 나오니까 2AB 더하기 B제곱이다. 그러니까 공식이 막 새롭게 막 이렇게 변형하고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분배 법칙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동류항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자, a 플러스 b를 전체를 제곱을 시켰잖아요. 완벽하게 통째로 제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식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완전 제곱식은 뒤에 2차 방정식 풀 때나 2차 함수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 중요하다는 소리야. 자, 두 번째 건 뭐냐? 왜 세 번째 거지? 세 번째 건 뭐냐?
자, 별명이 뭐냐면 얘는 A랑 B를 한 번은 더했고 한 번은 뺀 상태잖아요. A랑 B를 한 번은 더했고 한 번은 뺀 상태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합차 공식이라고, 별명을 합차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A랑 B를 한 번은 합 더했고 한 번은 차 뺐으니까 합차 공식이라 불러요. 얘네는 뭐 딱히 별명은 따로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계산을 이제 좀 연습을 해보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봐봐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 결과가 A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A 곱하기 B. 그래서 2AB가 나왔어요.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2AB.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B의 제곱, B제곱. 자, 얘도 마찬가지야. A-B의 제곱. 자, 앞에 거 A의 제곱 2AB. 2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2AB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B제곱. 자, 요걸 이렇게 응용해 볼게요. 3x 마이너스 5y의 제곱을 계산해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앞에 거 제곱, 9x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맞지? 2ab.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2 곱하기 3x 곱하기 마이너스 5y. 그러면 마이너스 30xy. 그 다음에 b제곱,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5y의 제곱 플러스 25y 제곱. 요게 곱셈 공식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 2a 빼기 7. 2a 빼기 7의 제곱.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거 제곱, 4a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러면 4, 7에 28 마이너스 28a.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9.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통해서 일일이 분배 법칙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요게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합차 공식을 좀 볼게요. 합차 공식. 자, 합차 공식은 뭐냐면 똑같은 두 개의 식을 A랑 B라는 식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서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3A 플러스 2B. 자, 저기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까? 자, 얘가 어떻게 해서 공식이 나온 거냐? A하고 A 곱하면 A 제곱이고, 자,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B고,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AB고, 둘이 뒤에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A제곱 빼기 B제곱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합차 공식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A 플러스 2B랑 3A 마이너스 2B입니다. 자, 3A랑 2B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상태잖아. 얘는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거 제곱 9A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B 제곱. 요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네가 합차 공식이 가장 만만할 거예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쓰면 되니까. 자, 요게 합차 공식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식. 자, 개수가 1인 1차식 2개. 개수가 1인 1차식 2개 곱입니다. 자, 쟤도 한번 왜 저렇게 식이 나왔냐? 자, 식이 왜 저렇게 나왔냐? 앞에 뒤에 곱하면 x제곱이죠.
이렇게 곱하면 bx, 이렇게 곱하면 ax, 이렇게 곱하면 ab. 그러면 얘네 둘이 동류항이잖아. 동류항이잖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플러스 ab 이렇게 나옵니다. 자, a랑 b 요 상수항 부분이었죠. 자, 한 번은 더해서 x를 붙이면 되고 한 번은 곱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2. 선생님 더하기 빼기인데 합차인가요? 아니죠. 얘는 7을 더한 거고 얘는 2를 뺀 거니까 합차가 아니죠. 합차가 되려면 더하기 7 빼기 7이어야 합차고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x제곱. 그 다음에 봐봐. 이게 플러스 7x고 마이너스 2x잖아. 플러스 7x 마이너스 2x잖아. 그래서 7 빼기 2 5x.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4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2y 곱하기 x 플러스 3y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자, x제곱. 자, 한 번은 더해주고. 아직 연습 많이 안 했으니까. 한 번은 더해주고 2x 더하기 3x잖아. 2x 더하기 3x잖아. 한 번은 더해주고 5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곱. 한 번은 곱해주고 6. 그치? 상수끼리 한 번은 더해주고 5x. 한 번은 곱해주고 6.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개수가 1인 1차식의 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거. 마지막 거. 5번째 거. 사실 쟤는 그냥 일일이 분배 법칙 한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야. ax 플러스 b cx 플러스 t. 자, 얘는 앞에 이렇게 곱하면 acx 제곱, 이렇게 곱하면 adx, 이렇게 곱하면 bcx, 이렇게 곱하면 bd. 여기가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acx 제곱 더해서 ad 더하기 bcx 더하기 b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볼까? 2x 빼기 7 3x 플러스 2. 자, 요걸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앞에 거 2개 곱하면 2x 곱하기 3x 6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4x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1x죠. 그래서 AD 더하기 BC 4x 마이너스 21x 4 빼기 21. 그럼 몇이야? 4 빼기 21 마이너스 17인가? 마이너스 17x.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끼리 마지막에 곱하면은 마이너스 14다. 요게 그냥 일반적인 1차식 두 개의 곱입니다. 자, 뭐 희망을 얘기해 주면은 어차피 분배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진짜 모르겠어. 그냥 대충 그냥 분배 법칙 노가하면 답은 나와. 희망편, 절망편 뭐냐? 우리가 이렇게 괄호를 풀어서 쓰는 거를, 괄호를 풀어 쓰는 거는 너네 중2 때도 나왔던 얘기죠.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어서 쓰는 거를 전개한다라고 하는데, 전개한다고 하는데 이제 요 바로 다음 단원이 인수분해입니다.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을 다시 다항식의 곱으로 만들 거야.
근데 곱셈 공식 부분에서 아이씨 몰라 나 안 외울 거야. 그냥 대충 다 노가다해서 전개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곱셈 공식까지는 풀려. 근데 인수분해는 못 하잖아. 어차피 해야 돼 곱셈 공식. 그렇지? 아직은 5개밖에 없죠. 참고로 이 교재에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교재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곱셈 공식들을 또 변형한 식들이 또 추가로 있어요. 그거는 다음번에 좀 얘기한다고 하고 아직 시간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곱셈 공식입니다. 그럼 이제 곱셈 공식을 어떻게 써먹냐? 자, 우리 대표적으로 곱셈 공식을 바로 쓰는 걸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자, 분수입니다. 분모가 무리수예요. 이렇게 냅둬요, 안 냅둬요? 용납 못한단 말이야. 이거 유리수로 바꿀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양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3을 곱하면 3분의 5 루트 3 맞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할까? 2 빼기 루트 3 분의 5예요. 나 배운 대로 해야지. 분모 분자에 루트 3 같이 곱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은 2 루트 3 빼기 3이잖아요. 뭐야 얘 또 남았네? 또 루트 3 곱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게 그냥 분배 법칙을 하면은 계속 루트 3이 계속 증식하잖아. 계속 나오잖아. 이게 근본부터 없애야지. 루트 3을 근본부터 없애야지. 무리수를 제곱하면 유리수가 되죠. 자, 우리가 쭉 쓴 곱셈 공식 중에 그 답이 항상 제곱으로만 나오는 애가 누구야? 누구죠? 얘네들은 떨거지가 루트 부분이 나올 거란 말이야. 나머지 부분에서. 근데 얘는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니까 깔끔하게 우리 루트 부분이 근호 부분이 없어지겠네. 자, 무슨 소리냐? 자, 2 빼기 루트 3 분의 5예요. 자, 유리화 할 겁니다. 그냥 루트 3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합차 공식이 되도록 곱합니다. 그럼 뭐 곱하면 되냐면 2 빼기 루트 3에서 가운데 부호만 바꿔주면 합차 형태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해요. 자,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냐? 아까 합차 공식 결론 어떻게 한다고요? a제곱 빼기 b제곱. 자, a제곱 3 빼기 b제곱 마이너스 3. 분자는 분배 법칙 10 더하기 5 루트 3. 그럼 분모가 유리수죠. 물론 이제 얘는 유리수 중에서도 그냥 1이 된 거긴 한데 분모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얘는 분모가 1.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분모에 무리수가 항이 하나 있으면 그 무리수를 똑같이 곱해주면 돼. 근데 분모에 항이 여러 개 있으면 합차 공식이 되도록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근호가 2개 있는데요. 근호가 2개 있는데요. 똑같아. 어떻게? 루트 5 근호가 2개 있는데 똑같아요. 합차가 되도록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분모 분자 똑같이 곱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얘가 분모가 a제곱 빼기 b제곱 5 빼기 2가 되겠죠. 분모가 이제 분자는 뭐 분배 법칙 하면 되고 2루트 5 더하기 2루트 2. 그래서 3분의 2루트 5 더하기 2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모의 유리화라고 부릅니다. 항이 하나 있을 때는 그 무리수 곱해주면 돼요. 항이 2개 있을 때는
합차 공식이 되도록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46, 47은 숙제로 풀어볼 거고요. 자, 48, 49쪽까지 교과서 기본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좀 합시다. 자, 숙제는 46쪽까지고요. 아직 시간 좀 남았어. 자, 49쪽까지고요. 우리 요거 그러니까 공식 어차피 결론적은 외워야 돼. 근데 뭐 당장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앞에 앞에 공식 보면서 풀면 되고요. 이것도 영어 단어 외우듯이 A 플러스 B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익혀질 거야. 이거 100문제, 100문제, 200문제 풀다 보면 그래도 끝까지 안 외우고 버티진 않겠지. 외워지겠지. 그렇게 계속 계산하다 보면은 외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일단 49쪽에 유형 6을 보면 49쪽에 유형 6을 보면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이름 붙어 있긴 한데요.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 아니더라도 그냥 요거 완전 제곱식 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A 플러스 X 플러스 Y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Y는 여기 있고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하라며. 그러니까 요거 알려주고 요거 알려주고 얘네 둘 구하라니까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49쪽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47쪽에 5번 유형 봅시다.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계산해라. 뭔 소리야? 그냥 계산하면 되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뭐냐면은 이런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자, 예를 들어 102의 제곱입니다. 사실 102의 제곱 정도는 그냥 해도 되지만 너네가 곱셈 같은 거 할 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뭐야? 10의 제곱이 곱해지거나 0이 곱해지거나 이럴 때잖아. 그럼 계산하기 되게 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 102는 100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102의 제곱을 100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얘는 완전 제곱식 형태죠. 그래서 A제곱 만 더하기 2AB 그럼 400 더하기 B의 제곱은 4 그러면 1404다. 이렇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49의 제곱 같은 경우도 이것도 49면은 요거 50 빼기 1이라고 생각하면은 계산이 좀 더 편하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71 곱하기 69 같은 경우도 얘는 70보다 1 크고 얘는 70보다 1 작죠. 요거는 70 더하기 1 70 빼기 1이면 이거 합차잖아요. 자, 71 곱하기 69 하는 거보다 이거 합차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1이잖아. 그게 4900 빼기 1만 하면 되잖아. 그럼 4899가 바로 나오죠.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 물론 여기 있는 숫자들은 그냥 계산해도 될 만큼 쉽게 나왔지. 연습하는 거니까. 나중에 더 막 소수 들어가 있고 더 복잡한 식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곱셈 공식을 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요렇게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49쪽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